하반기에 닌텐도가 그 엑시노스 2500이 얼마만큼 매출의 기여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적자폭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내년에 들어갈 갤럭시 이제 S26 여기도 이제 엑시노스 2600에 이제 들어가기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발열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거죠. 향후에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적자폭 해소가 그리고 시간 문제라고 해봤을 때는 확실히 옛날과 삼성전자에 나오는 뷰 스탠스가 조금 바뀌고 있는 거는 좀 맞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그 한 1년 반 정도 우려나 그런 리스크적인 흐름들이 최근에는 하나둘씩 이제 해소되는 좀 구간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3월쯤에 이제 GTC 이제 2024였죠. 그때 엔비디아 이제 전선왕 대표가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이 그 HBM에 그 사인했던 얘기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HBM에 뭐 들어가냐 뭐 안 들어가냐 뭐 이슈가 많긴 했었지만은, 물론 아직도 그건 이제 하나의 이제 과제였죠. 이제 과제였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짓눌러 왔던 파운드리의 적자 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해소되는 구간. 우리가 물론 어제 테슬라 이제 공급 계약도 이슈도 있긴 했지만은, 갤럭시 플립이죠. 플립 이제 7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500도 이제 들어갔지만은, 닌텐도 이제 2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2조 5천억에 대한 2분기 적자에 대한 폭들을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는 개선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에게 늘려왔던 그런 반도체 관련 이제 업황 흐름이 조금 긍정적으로 좀 기대하는 흐름이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으로 조금 이제 다시 7만 전자를 이제 복귀를 했는데,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 뭐 그런 이슈가 좀 부각되었던 부분이고, 작년 11월 이후에 그 1,500원 가까이 갔던 환율이 1,370원까지 왔다가 이제 오늘 그 이슈 때문에 1,39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단기적인 흐름이 나왔지 않았나.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 그 이슈 나오고 한 6,800원 정도 매수가 세게 들어왔어요. 이제 그만큼 최근에 그 기간 중에서 삼성전자에게 이렇게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거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런 어느 정도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적용이 시작이 됐죠. 대중 이슈도 있는 거고, 미국 쪽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동안 이제 자동차나 아니면은 반도체와 관련해서 수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에서 이제 미국 쪽은 한 7%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줄었죠. 그게 좀 관세 영향도 좀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8월 1일 날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저는 이게 숫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으로 가는 선제적인 물량들이 1분기 때 많이 보냈어요. 보냈고 2분기 때부터는 그 물량들을 조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25%나 가지고 왔던 그 관세율이 15%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대응책, 물론 현대차도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관세 대응을 어떻게 하겠냐고 얘기한 거는 인센티브 비율을 조절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물량이 좀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서 하반기 때는 수출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저는 환율은 오히려 워낙 강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매도세가 한 35조 정도 비중이 되죠. 크지는 않지만은 작게나마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만은, 6월달부터 우리나라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특히 외국인이 한 그 2조 가까이 이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2, 3조 정도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한국에 기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서 최근에 뭐 JP모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3년 이내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PBR이 1.6배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기준으로 PBR이 1배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요. 지금 중국이 1.3배, 일본이 2.4배, 지금 미국이 한 4배 정도가 되는 수준인데, 근데 지금 하나의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제 법인세에 대한 인상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과연 외국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여부, 물론 이제 그러면 지수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조금 뒤바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이거는 그 양도세와 관련된 그런 수급적인 이슈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를 시행하기도 당장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비를 살리고자 해서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이제 풀었죠. 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세수를 거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차후의 문제지, 지금 당장에 이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뭐 대주주 양도세나 아니면 결국에는 그 법인세에 대한 인상 부분,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35%까지 한다라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기대치만큼은 크지는 않았어요. 그게 있다 보니까 우리 최대치가 35%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애초에 우리가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배당소득을 받으면 종합과세를 붙였어요. 그러면서 최대 49%까지 세율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35%가 최대라고 얘기하니까 생각보다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감이 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3법 개정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대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에 대한 이득을 위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대주주 그 양도소득세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췄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대주주 같은 경우가 50억이든 10억이든 크게 연관이 없어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50억에서 10억이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항상 하반기가 연말에 닿게 되면 뭐 10월이나 아니면 11월쯤에 그 대주주 양도세 물량을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들이 대다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2,400에서 3,200까지 굉장히 단기적으로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는 말이죠. 뭐 조선주나 뭐 화장품이나 방산이나 여러 섹터에서 큰 상승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상황에서 그 양도세 물량 회피 이슈가 1, 2개월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저는 하나의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눌릴 수도 있다는 거고,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지수를 끌어왔던 게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정권 바뀌고 이후에 나서 이제 외국인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 JP모건이나 아니면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특히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 자체를 계속 이제 중립으로 사양하거나 특히 상향으로 이제 오버웨이트하는 해외 IB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 4,000이나 5,000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생각했던 밸류가 조금 낮춰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조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외국인이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인 만큼 그만큼 외국인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체크할 요인이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반바지라고 해서 이제 여러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반도체는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움직여줬었기 때문에 조만간 또 이제 여러 메타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의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건 전 반도체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기서 충분히 좀 업사이클로 갈 수 있는, 물론 이제 2주 이내에 반도체 관세도 뜯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저도 이건 생각보다 크게 안 넣을 게, 지금 미국도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목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미국으로 공장 이전해라.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게 테일러팹, 이제 파운드리 쪽이고, 이제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패키징 이제 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메모리 쪽은 없어요. 지금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스타게이트를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이 메모리를 사와야 됩니다. 그럼 관세를 매겨버리네요? 그럼 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조건부 관세를 넣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는 거죠. 유예기간이 있을 거고, 그건 너네 1, 2년 뒤에 공장 이전을 뭐 계획을 하든지, 그게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해 주겠다,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겠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2주 뒤에 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하반기에 돼야 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충분히 시장에서는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2차 전지가 물론 왜 반바지가 나오느냐 보고 있냐면은,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리스크는 충분히 좀 다 나왔다를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업황 회복, 늦춰질 수 있어요. 이미 IRA 조기 폐지 관련해서도 9월 30일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선언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그런 공급강 이슈가 생각보다 이게 단기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탄산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따라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하반기에 좀 이어질 수 있다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는 충분히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고, 아마 이제 4월 달에 물론 미국 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아왔었죠. 중국 제재도 있었고, 그때 젠슨한 대표가 딱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 고객사들이 뭐 오픈 AI나 아마존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움직였던 게 사우디 순방 가면서 사우디 쪽에 이제 AI 칩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고 유럽 이제 순방을 하게 되면서 특히 유럽 쪽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I 이제 스타트업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버린 AI라 그러죠. 이제 국가 간의 이제 그런 AI 경쟁들이 본격적으로 치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에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 아직 없다 보니까 그런 엔비디아가 시장이 커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그런 HBM 경쟁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 좋냐, 뭐 한국이 좋냐. 그렇게 할 때는 이제 동시에 갈 수 있는 흐름이지, 이게 섹터 간에 조금 여기서는 좀 차별화는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와 22조 공급 계약을 맺었죠. 이제 그게 이제 향후에 테일러 공장에 있는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은 가동은 안 하죠. 왜냐면은 애초에 그 파운드리 공장 자체 내에서 실제로 가동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거를 2026년 하반기로 이제 미뤘어요. 연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AI6 이제 칩을 적어도 2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여기서 이제 테슬라와 이제 삼성전자의 계약 사이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그 행정부에 어느 정도 예약도 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삼성과 그런 미국 정부 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간에 반도체와 관련된 어느 정도 의미적인 이슈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있는 그 패키징 딜이 있는 인디애나 주에서의 새로운 좀 계약도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조만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랑 사실 EU, 유럽연합이 이제 계약을 안 했으면은, 어느 정도 우리도 배치해서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까 생각을 중인데, 적어도 일단은 답안지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본을 비슷하게 논리로 갈 수밖에 좀 없다는 생각이고, 뭐 비슷한 자동차 산업을 가지고 있고, 일단 일본도 지금 혼다랑 도요타랑 닛산이 그 미국 비중 자체가 한 17에서 그 최대는 30%까지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시바 총리가 자동차 관세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조금 반응을 좀 해왔던 거고 사실 우리도 정의선 회장이 올해 초에 2월쯤이죠. 이제 미국에 공장을 이제 짓겠다고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20% 아래 위까지는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자동차도 15%라는 가정하에 협상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일본 협상에서 굉장히 놀랐던 건 사실 LNG 프로젝트 참여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유성강 이제 안보실장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거는 그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그냥 실익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러트닉 상무장관도 지난주에 만남을 거절했던 이유도 LNG 프로젝트 왜 너네는 안 해라는 측면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에 대한 협상에서 새롭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관세 인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7천억 달러를 이제 향후에 LNG 수입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향후에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LNG를 이제는 미국으로 선회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답 나왔잖아. 물론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뭐 1,000억 달러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제가 볼 때 미니멈인 것 같아요. 이거 얼마만큼 금액을 바꾸느냐에 따른 이제 얘기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조선. 이거는 예전부터 트럼프가 계속 얘기해왔던 조선과 관련된 뭐 인력 양성이나 아니면 기술 이전이나 뭐 군산 이제 그 조선소에 대해서 얘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선 산업과 관련된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가장 주요 협상에 좀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코틀랜드로 이제 날아갔다고 합니다. 갔으면은 적어도 일단은 만남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그 정도 새로운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오케이를 했고, 물론 여기서 조건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너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오케이인데 추후에 그런 미국 공장 이전과 관련해서 이 산업은 추후에 좀 더 보강을 해라는 좀 흐름이 되지 않을까. 대다수의 국가들이 거의 8월 1일에 좀 데드라인을 좀 잡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시장에서는 더 이상 좀 노이즈가 나오기는 조금은 약할 것 같다. 오히려 이제 리스크 해소를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규모가 아마 좀 미국 쪽에서 조금 만족할 만한 시나리오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쪽은 알루미늄이나 이거는 50% 관세는 아직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면서 그러면 사실 철강 쪽들은 특히 제일 지금 불리한 게 GM입니다.
GM 같은 경우는 저기 캐나다랑 지금 멕시코는 아직 협상 테이블에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이 있다는 돌파구를 먼저 이제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는 여러 좀 후판 가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 가격 같은 경우도 결국 최강 관세가 주요 항목도 나중에 추후에는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물론 추후에 좀 미국 쪽으로 이제 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부담이 좀 클 수밖에 없다. 근데 물론 최근에 최강주가 올라왔던 거는 이제 중국 쪽 관련된 반덤핑 관세가 좀 같이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감산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를 조금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관세 당 영향은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오히려 중국 쪽 관세 변화가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 안 좋았던 부분이니까, 물론 추후에 포스코홀딩스도 실적 발표는 하겠지만은 최각은 제가 볼 때는 최악은 좀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미국 조지아 공장이나 엘리바마 이제 공장 같은 경우를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투 트랙으로 갔단 말이죠.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IRA 조기 그 폐지 정책이 조금 이제 서명 이유가 되게 되면은 전기차 2040년 기준으로 이제 30%에서 22%까지 진출이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 상황이기는 하겠지만은, 이거는 그 전략 자체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대차, 기아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화신이나 SL 같은 경우가 사실 워낙 이제 현대차 비중이 거의 한 80에서 70% 정도 비중이 굉장히 크죠. 물론 이제 여기서 그 부품주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GM이나 이제 포드 쪽으로 어느 정도 좀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을 좀 갈 필요는 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세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언제는 어느 정도 리스크 소멸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제약은 지나갔다. 저는 오히려 2분기 매출 실적은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미래에셋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고, 골드만사스에서 이제 HBM 공급관 이슈가 나오면서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이게 나오면서 사실 SK하이닉스가 30만 단에서 그 26만 원까지 계속 이제 빠졌죠. 다양한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HBM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관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엔비디아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만큼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 테슬라의 그룹4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애플도 사실 애플은 아직 그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텔리전시 관련해서 이제 AI 쪽에 본격적인 휴대폰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수요는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는 물론 내년 상반기 때 그 초도 물량 자체를 아직까지 완판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물량이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를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concur에서는 이제 충분히 가격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은 좀 보이지는 않고, 그만큼 수요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시장에서는 그냥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최근의 모멘텀이 너무 컸던 거예요. 이게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워낙 빠르게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이었고, 그동안 이제 가지고 왔던 그 모멘텀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으로 왔을 뿐이고, 그 이제 모멘텀이 살짝 삼성전자한테 넘어간 거죠. 펀더멘탈은 해소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펀더멘탈 해소력이 없는 거고, 그냥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좀 나왔던 뿐이지, 물론 추후에 이제 HBM4에서 경쟁이 거기서 이제 누가 이제 선전적으로 올라가냐에 따라서 또 한번 SK하이닉스가 올라가든 아니면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든 이 차이로 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2월 달에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축소 얘기도 나왔었고,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캐펙 투자를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었어요. 워낙 많은 다른 빅테크 업체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캐펙 투자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지난주에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하반기 캐펙 투자를 굉장히 늘렸죠. 그리고 아마 메타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는데, 메타가 650억 달러 정도 수준의 캐펙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 항상 분기 발표를 할 때마다 늘려놨어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700억 달러 이상으로 더 늘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이거 가지고 AI 칩과 관련해서 공급광 이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구멍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괜히 지금 시장에서 쏘부른 AI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거는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중국의 하웨이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물론 그 AI 칩이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창신 반도체 CXMT가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CXMT는 아직까지는 HBM을 만드는 수준은 이제 HB 한 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기술력 차이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좀 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얘기 나온 게 HBM4가 HBM3E보다 마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HBM3가 마진율이 한 62%, 63%인데 HBM4 같은 경우는 가격은 올라가지만은 이게 로직 따위 비용이 너무 세다는 거죠. 비용 자체가 세기 때문에 원가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마진이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아마 비용에 대한 원가에 대한 부담은 추후에 어느 정도 조절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이제 수요가 그렇게까지 당장에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그게 아마 JP모건에서 살짝 딴지를 걸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빠르게 치고 올라오냐 그 샘플 공급을 뭐 최근에 했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게 9월 달에 다시 샘플 공급을 한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SK하이닉스가 가장 빠르게 샘플 공급을 한 만큼 여기서 시장을 어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략 한 8조에서 9조가 일단 적자일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닌텐도와 그 엑시노스 2500이 얼마만큼 매출의 기여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적자폭이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여러 증권사 리포트에서 언제 흑자 전환될 거냐는 아직 언급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적어도 이제 2조 분기 2조 그 적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내년에 들어갈 갤럭시 이제 S26 여기도 이제 엑시노스 2600에 이제 들어가기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적어도 발열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거죠. 작년, 재작년 얘기가 나왔던 게 한 30% 정도라고 얘기가, 여기저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50에서 60, 70%까지 좀 올라갔다는 얘기가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량은 이제 DS 부문장님이 최근에 실리콘밸리를 방문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AMD도 수주를 받았고, 이제 브로드컴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율이 올라왔다. 물론 이제 퀄컴도 이제 스냅드래곤은 이제 TSMC에 맡기고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에이즈 관련해서 당연히 위탁 생산을 하고 싶은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전략도 당연히 가져가고 싶겠죠. 그 회사들도. 그런 전략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적자폭 해소가 그리고 시간 문제라고 해봤을 때는 하이얼 기준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 사양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옛날과 삼성전자에 대한 뷰 스탠스가 조금 바뀌고 있는 거는 좀 맞다. 그럼 파운드리는 적어도 최악은 지났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휴대폰 잘 팔려요. 그러면 이제 HBM이지 않나. 그것만 요 정도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는 삼성전자는 정말로 이제 뭐 오늘 뭐 86,000원짜리 목표가도 나왔던 만큼 8만 원 인상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게 되고 그 비중이 완전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괜히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구조가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HBM 그 3E나 물론 추후에 HBM4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영업이익 마진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원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적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싸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 경제세가 완전 뒤바뀐다? 그럼 사실 뭐 10만 원에 관련된 목표가 추정치도 완전 뒤바뀔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어느 정도 약간 시간 싸움이라 얘기를 해왔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보는 그 목표가도 향후에 2년 뒤, 3년 뒤에 대한 밸류에이션까지 시장에서 끌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판도가 좀 뒤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아니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하나둘씩 나와요. 그냥 파운드리 분사하면 안 되나? 왜냐면 사실 그것만 아니면은 삼성전자 실적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또 강점이기도 해요. SK하이닉스는 없잖아요. 물론 지금 SAMRC도 올라오고 있고 뭐 인텔도 뭐 1.4나노까지 전략을 바꾼다고 하고 있지만은 지금 뭐 삼성전자도 지금 파운드리 점유율이 한 7, 8%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나름 삼성전자가 나름 20%까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이제 TSMC가 수율이 70%, 80%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퀄컴이나 여러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그냥 안전하게 저기 TSMC에 맡기자 이게 돼버린 거죠. 그만큼 파운드리가 적자폭 해소되고 만약에 마이너스 2조가 아니라 플러스 2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4조, 5조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조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괜히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따라잡았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파운드리 적자도 너무 큰 기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적자폭이 커진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파운드리를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건 맞다. 그만큼 이재용 회장이 올해 초에 전략적으로 여러 얘기를 해왔던 게 파운드리를 살려야 삼성전자가 살고 파운드리를 살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HBM도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사실 SK하이닉스보다는 더 무게감이 클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가장 사실 삼성전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사실 이오테크닉스입니다. 근데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저도 이게 작년 9월쯤에 이제 탐방을 다녀왔던 이제 회사이기도 한데, 소고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리드 타임을 계속 꾸준히 좀 챙기고 있죠. 보통 다른 회사들은 뭐 3개월 걸리네, 뭐 TC 본더 장비는 한 4개월 걸리네, 6개월 정도 걸리긴 합니다. 뭐 이오테크닉스는 TSMC의 디본더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물론 매출 본격화가 되겠지만은 가장 디램 쪽에 익스포저가 큰 게 사실 이오테크닉스거든요. 이게 스테스 다이싱 장비라고 해서 이게 커팅 장비입니다. 물론 일본의 디스코사가 이제 그동안 그 시작을 그 독과점을 하는 측면도 했지만은 삼성전자도 계속 이제 국산화하는 이제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어닝서프가 나왔고 2분기도 어닝서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움직일 거는 좀 미리 움직였다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놓친 건 아니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두산 테스나가 급등을 했고, 뭐 코미코나 뭐 SNS텍 같은 EUV나 그 브링크 마스크 같은 경우도 시장에 관심 가진 거죠. 가온치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판도가 바뀐 거지, 이제 20-30% 아예 너무 부담스러워 못 사겠다. 주가도 그만큼 많이 빠졌습니다. 그 회사들도 가동률이 굉장히 낮았던 상황에서 새로운 신규 주문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반도체 사이클을 뭐 2년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AR칩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그 슈퍼 사이클 자체가 빠르게 단기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바뀌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서부장은 굉장히 많은 밸류체인이 다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한미 반도체 그런 TC 본더 장비 하나 비전만 이제 봐왔더라면 그동안 뭐 세정 장비나 아니면은 여러 아까 얘기했던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뭐 그런 커팅 장비나 이런 이제 후공정 전공정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저 흐름이 좀 업사이클로 오는 흐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매력은 맞고, 근데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빠져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상황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상반기 때 이제 우리가 SK하이닉스를 볼 때는 정말 그 실적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그런 서프라이즈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거기에 환호를 했죠. 그러면서 뭐 38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죠. 아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HBM 안 돼라는 그 인식들이 너무 강했던 거고, 그 오랫동안 6만 원, 거의 5만 원 초반까지 이제 가격을 유지했던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반도체 적자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저도 이제 삼성전자 많은 얘기들을 듣기는 하지만은 이제 8단 반도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는 이제 호퍼에서 이제 블랙엘 울트라 가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루빈 쪽과 나오고, 그 다음에 루빈 울트라가 나오겠죠. 빠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8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12단 반도체고, 그 다음 이제 HBM4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컨퍼런스 콜을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 항상 정영은 부문장님은 항상 작년 3분기 때부터 첫 번째 질문에는 HBM3 들어가냐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안 했어요. 우리는 HBM4 쪽으로 전략적으로 계속 준비를 해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답답했죠. 우리는 HBM3 8단을 들어가는 게 목표인데 왜 자꾸 HBM4만 얘기를 해왔고, 저도 이제 주변에 삼성전자 지인들을 이제 그 반도체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확실히 HBM4 쪽에 살은 건 건 맞아요. 그건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의 트리거는 HBM4에서 누가 가장 빠른 선점을 하느냐. 결국에는 추후에 그 루인 플랫폼에 들어갈 이제 물량이기 때문에 그 큰 시장에서 AR칩 지금 당장 우리가 챗GPT 얘기하고 뭐 퍼플렉시티 얘기를 하지만은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게 FSD잖아요. FSD, 본격적으로 옵티머스 로봇 같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결국 AR칩에 대한 활용도가 확장력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AR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삼성전자가 향후에 HBM4와 관련된 그 수주 물량이나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더 커지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그 노력들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좀 무섭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